접선의 방정식 알았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y는 fx가 그려졌을 때 얘가 y는 fx가 되고 어떤 특정 점에서 a, fa라고 할 때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뭐였습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f 프라임 뭐였어요? a 이겁니다. 맞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맘때쯤 아니죠. 중간고사 때 봤겠군요. 기말에 특정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이다. 기울기가 얼마이다 여러분들? m이 되고 있는 직선 방정식을 구하라고 치면 요 직선 위에 있는 임의점 x, y에 대해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바로 뭐니까? m이니까 따라서 x-x1 분의 y-y1이 얼마구나? m 이었고 그에 따라서 y-y 좌표 요 놈을 이항해 주면 기울기는 m x-x 좌표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기울기와 주어진 점이 있으면 y 빼기 y 좌표 기울기 x 빼기 좌표로 풀었었지요. 따라서 요 단원에서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고 여기다가 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y-fa는 f 프라임 a x-a 요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된다. 알았니? 이때 접선의 유형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원을 배우면서 나왔었는데 첫 번째는 기울기를 줬을 때 뭐라고 얘들아? 기울기 아마 언뜻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일 때 기울기가 m이면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라는 공식이 있었고 위의 점 x1 y1이면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라는 게 있었고 곡선 원밖의 점에서의 접선이 있어서 어느 단원이든 기하를 또 가는 학생이 있다고 친다면 첫 번째 유형은 기울기를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접점이라고 해요. 접점 위의 점을 주는 거고 세 번째는 곡선 밖의 점을 주는 유형이다. 그래서 접선 방정식의 유형은 몇 개다? 세 개예요. 기울기를 줄 때와 접하는 점을 줄 때와 그 다음에 그 곡선 밖의 점을 줄 때인데 그거 전부 다 요 식 하나로 해결할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f'a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쓴다. 알았지? 또 하나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써놓고서 여기다가 해석 이렇게 할게요. 알았을까요? 해석 어떻게 하는 거다 해석은 어떤 y는 fx 위의 y는 뭐라고 여러분들 fx 위의 점 위의 점 a, fa를 지나는 접선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해봐라. 그러면 자 똑같아 2,2라고 줬으니까 y-y 좌표는 x-x 좌표고 f 위의 점이니까 f 프라임이 이렇게 갖다 만들어서 쓰면 된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접점을 준 경우에 알아들어요? 접점을 준 경우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뭘 준 경우? 기울기를 준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아까 봤던 뭐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할게요. 이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2인 접선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야. 써놓는 거예요. y-fa는 f'(a) x-a가 된 것이고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니까? 2니까 f'(a가 얼마구나? 2구나. 이런 a만 찾자. 이런 얘기야. 따라서 f'x는 이걸 미분하면 몇 x고 2x-2가 되고 여기다가 a를 대입하면 2a-2고 이 값이 2가 된 거니까 따라서 a는 얼마가 되겠고 2여서 a에다가 얼마를 넣고 2를 넣고 fa는 여기다 2를 대입을 해준 거니까 0이 되겠죠.
이렇게 구한다 이 말입니다. 어려워요? 오늘 시간이 다 이거예요. 그 다음 장 넘어가면 뭐가 있을 거야 얘들아? 그 다음 장에는 밖에점이 되겠죠. 맞니? 이렇게 밖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 위에 아니야 이거 아니고 어디 갔어? 왜 안 써 있어? 왜 안 써 있어? 이따 해봅시다. 알았지? 아 이것도 똑같아. 써주기를 y 마이너스 fa f 프라임 a x 마이너스 a라고 써주고 밖의 점 예를 들어서 알파 콤마 베타에서 그었다라고 한다면 이 점을 y에다 베타 넣고 x에다 알파 넣어서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방정식 a 풀란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옆에 페이지에서 72번 13번 잠깐 해볼게요. 금방 합니다 오늘은. 금방 하면 끝내버리지 뭐. 뭐 오래 할 필요 뭐 있어. 됐어요? 그니까 요 바로 그냥 할게요. 요 위의 점에서의 뭐 접선 방지 구하라고 나온 거 맞아? 위의 점이니까 꼭 위의 점일 때 이거 안 주면 끌려간다. 알았을까? 위의 점이라면 꼭 위의 점이라고 줘야 돼. 문제에서 위의 점 안 주면 위의 점 아닌 거야. 밖의 점인 거야. 알았을까요? 그래서 위의 점이니까 쓰죠. y 마이너스 y 좌표는 x 마이너스 x 좌표고 f 프라임 얼마? 4. 여기다 넣기만 하면 끝. 알았어요? 어려워요? 괜찮죠? 예. 요거에서 기울기가 얼마니까? 8이죠? 따라서 y 마이너스 fa는 f 프라임 a x 마이너스 a고 f 프라임 a가 얼마가 되게 하는 8이 되는 a 값을 잡아서 여기다 대입하면 끝. 됐지? 다음 페이지 가볼까? 자, 우선 볼까 여기서? 확인 체크 74번, 75번 중에 하나 해볼게. 형진아, 뭐 해볼까? 74번과 75번. 형진이 픽. 좋아, 해봐. 75번. 고고고고. 재밌다. 예. 시키면서 해도 충분해요, 여기. 1,1을 지나고 대입해야 돼요. 예, 또 위에 점이 마이너스 1,C입니다. 접선의 기울기예요. 이런. 식 다 나왔네요. 3개 나왔네요.
보여? 이제 혹시 잘 보여? 안 보이지? 얼핏 이렇게 하면 보여? 이 정도? 이쪽으로 보여? 오케이. 이것이 얘를 지나니까 대입해서 풀란 얘기잖아. 그지? 2는 a 플러스 b 플러스 2분의 1 이것이 1,2라는 걸 가지고 만들었고 또 위의 점이 마이너스 1,c니까 c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줬으니까 a 빼기 b 플러스 2분의 1인 거고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길이인 거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어서 f 프라임 x는 2ax 플러스 b가 되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고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어서 이거 다 연립하면 나오겠다. 그지? 세 개 다 연립하면 나오죠? 이런 얘기죠. 자, 옆으로 가서도 또 시킬 겁니다, 쌤이. 예. 자, 78번 해보죠.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그거 활용하는 겁니다. 요 점을 위의 점을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려우면 내가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시키는 겁니다. 됐어요? 어떻게 해요? 접선에서 이런 거겠죠? y 1,1에서의 그 점입니다. 이 점이 바로 1,1이잖아. 그지? 따라서 y 빼기 1은 x 빼기 1인데 원래 접선은 f 프라임 1인데 여기에서 그지? 얘를 1,1을 지나고 요 접선에 요거를 지나고 뭐가 되는 거니까 수직이 된 거잖아. 이렇게. 따라서 여기에 y 되는 거는 f 프라임 1이 아니라 두 개의 직선이 뭐가 되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여서 마이너스 1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f 프라임 1분의 1 갖다 쓰면 되겠다. 그치?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81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울기에 관한 얘기예요. 뭐 시키면서 하겠습니다. 예. 교실이 여기가 좀 더운 것 같아. 여기가 햇빛을 직접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기울기 준 거 맞지, 얘들아? 그니까, 요 직선은, 봐봐, 여기다 쓸게, 쌤이. 8y는 x 플러스 3인 거고, y는 8분의 1x 플러스 8분의 3이니까, 요 해당 직선의 길기가 얼마여서 8분의 1이니까, 근데 그것의 수직이니 내가 원하는 직선의 길이는 얼마? 마8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따라서 y-fa는 f 프라임 a x-a라는 식에서 제일 좀 단순하고 심플하게 가자는 얘기야. 이 식 하나 가지고 다 풀자는 얘기야. 이때 f 프라임 a가 이것이 바로 뭔데 접선의 기울기인데 얘가 얼마가 되도록 하자? 마이너스 8이 되도록 하자 이런 얘기고, 따라서 얘를 미분을 해주면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인 거고 11이고, 이때 이 값이 얼마가 되게 하는 마이너스 8 된 거니, 따라서 3x의 제곱이 얼마여서 3이고,
따라서 x의 값은 얼마거나 1 또는 얼마? 마이너스 1. 따라서 y 마이너스 x가 1일 때는 그 좌표가 1이면 a가 1이면 f1은 마이너스 8에다가 x 빼기 1이고 또 그 a가 마이너스 1이면 y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은 그래도 기울기는 마팔이고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어서 이것만 구해서 대입하자. 맞나요? 그쵸? 제일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쉬울 거예요. 오늘이. 그치? 오늘 게 제일 쉽습니다. 나만 그래? 아니지? 제일 쉽지? 어? 제일 쉽다고. 예. 자, 05번 볼게요, 여러분들. 곡선 박해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줘요. 곡선 박해점 0, 얼마구나, 여러분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된 거 맞아? 따라서 뭐 이렇게 위에 좀 안 주면 한번 대입해 보세요. x에다 0 넣으면 y 얼마 나와요? 0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의 점이란 말이 아니고 이렇게 점 주면 얘는 위의 점이 될 수가 없고요. 문제도 잘못 출제한 겁니다. 알아들어? 이렇게 된 거 맞고요. 자, 똑같아. y 마이너스 fa 참 날로 먹네 선생님이. 그지? 날로 먹어. 이거 하나 가지고 됐을까? 그런 다음에 여기가 요 접선이 뭘 지난다고? 0, 얼마? 0, 마이너스 4를 지난다. 이런 얘기야. 따라서 그러한 a를 구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FA는 a의 제곱 마이너스 2a가 되고 는 f 프라임 x야. f 프라임 x는 2x 마이너스 2가 됐고 하여 2a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또한 여기는 x 마이너스 x가 바로 아까 얼마였지? 주어진 점 x의 좌표가 0이었지. 0 마이너스 a 됐을까요? 따라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a는 여기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2a가 되겠고 플러스 a는 소거되고 얘가 놓아라. 네가 하면 a 제곱은 얼마가 되어서 4가 되니까 따라서 a 값 얼마거나 2가 되거나 a 값은 얼마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돼서 이걸 가지고 다시 대입해라. y 마이너스 f2 알았나요? f 플라이 왜 이렇게 안 써지지 이거? 2 x 마이너스 됐니?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일 때도 또 써서 풀면 되겠다. 자, 해보고 싶죠? 빨리 해보고 싶어. 좋아요. 자, 84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가자. 기다려. 기다려. 아니, 물도 한번 먹고. 우리 아버지는 화장실이 굉장히 강요하거든요. 뭐라고 화장실. 그래서 강요한 장은 안 씁니다. 우리 아버지는 화장실도 자주 가고 물도 많이 먹고 소화 강요가 많은 느낌이죠. 자, 봐. 똑같아. 역시 접선 공식으로 가자는 얘기야.
그래서 써보자. 0,0인데 대입하면 만족하지 않지. 그래서 y-fa 4분의 1 a의 4제곱 플러스 3 f 프라임 a y 프라임 하니까 x 세제곱이지. a의 세제곱 x 마이너스 a 됐니? 근데 그게 어디서 지났으니까 0,0에서 든 거니까 0,0을 지난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풀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a의 4제곱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a의 4제곱이고 이항하면 4분의 3 a의 4제곱이고 얘가 3 됐죠. 따라서 a의 4제곱은 여기가 4가 되겠고 3, 3 사라져서 이걸 만족하는 a 값은 얼마가 돼요? 실수 a 값은 어떤 수를 4제곱해야 4죠? a는 2가 되거나 또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아니라 미안합니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루트 2거나 빼기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때 그 해당 접점은 접점 P는 A, FA였단 말이에요. 접점이 접하는 점이. 따라서 루트 2, F 루트 2 여기다가 루트 2를 대입하니까 루트 2의 4제곱은 4가 되고 4 맞죠? 또는 A 값이 또 빼기 루트 2가 돼도 상관없는 거구나. 빼기 루트 2, 또 얘도 또 4가 나옵니다. 따라서 원점 5에서부터인데 원점부터 루트 2, 4 여기가 루트 2, 4 마이너스 루트 2, 똑같구나. 이쪽 좌우 대칭이니까. 따라서 요 길이는 같아서 한 놈만 구해주면 되겠구나. 따라서 0,0에서 루트 2, 4까지 이르는 거리는 루트 2 빼기 0제곱은 2 플러스 16이어서 루트 18 몇 루트 2? 3 루트 2가 되겠다. 그죠? 이렇게. 어려워요? 할만하죠? 좋아. 할만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또 봤더니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뭐 접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치? 그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뭐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 왜 여기가 조금 생소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줄창했거든. 몇 차 함수와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가 서로 접했다 하면 우리는 뭐 둘이 뭐 한 다음에 연립한 다음에 빼서 연립해서 판별식을 이용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뜬금없이 몇 차 나왔어요? 3차와 요 직선이 뭐다? 접할 때 이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밑에 거 갈게요. 역시 얘도 3차와 몇 차가? 1차가 뭐 했다? 접했다. 이제 3차뿐만이 아니고 4차가 나와도 되고 우리 배운 함수가 삼각함수도 있잖아요. 뭐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3차 삼각함수하고도 접해도 되고 그때는 뭐 이제 판별식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배운 미분을 이용해서 가겠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3차 함수가 그래 아까 선생님 대충 이렇게 알려줬는데 알았죠? 우리는 접선이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되거나 하다 보니까 만나는 점이 딱 하나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안 만난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그러나 3차 함수 같은 경우나 이런 거 보면 이런 것들이 또 접선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여기 접하는 지점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또 만나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내 말 알겠을까? 여러분들이 뭐 점근선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식으로 분수함수를 배웠잖아. 그치? 근데 점근선도 안 만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가능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이쪽으로 한쪽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점근선과는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알았을까요? 만날 수도 있지만 이쪽으로 계속 가까이 가는 선을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접선도 마찬가지 개념. 안 만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접하는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도 접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지금 3차 함수고 요 놈이 이렇게 그냥 질러버린 겁니다. 쌤이. 얘가 지금 뭐다? y는 7x-3이다. 이때 어쩔래? 너 이거 어떻게 하고 할래? 이런 얘기거든. 누구를? 미지수 a를. 알았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접하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접점이 있겠죠. 따라서 접하는 점을 t라고 놓으면입니다. 접하는 점을 뭐라고 하자? t. 그래서 둘은 t일 때 값이 만납니다. 이렇게 쓸게요, 쌤이. t일 때를 대입한 거랑 다른 식에다 t를 대입한 거랑 어떻구나? 같다. 이거는 무슨 뜻이야? 그냥 x가 t일 때 만났다는 뜻입니다. 뭐 했다고? 만났음. 알았을까? 근데 봐봐. 여기서 쌤이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되더라도 이러한 지점도 뭐다? 만난 거예요. 얘도 지금 만난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가 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말 이해해? 그러려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여기하고 요거의 상황이 뭐가 같으냐면 뭐가 차이가 있냐면
요 지점에서는 왼쪽입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왼쪽은 이렇게 접선이고요. 여기가 접선이 돼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어서 교차가 돼 버립니다. 그러나 이쪽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기가 접선의 길기가 서로 어떻구나 일치하는 상황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 알아듣겠습니까? 따라서 여기 밑에 조건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이 뜻은 무슨 뜻이다 여러분들? 요 뜻은 t일 때 만났다. t일 때 값이 같으니까 따라서 만났다는 상황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둘 다 이것을 차이를 둬야 된다. 바로 접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해당 지점에서의 접선의 길기가 서로 어떠하다. 같다. 이렇게 세워서 식을 두 개 만들어서 미지수 두 개에 대한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2t의 세제곱 플러스 a 선생님 고민 많이 했어요. 되게 쉬운 단원인데 간혹 보면 여기를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왜냐하면 3차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래프를 배우기 전이잖아 우리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면 2차 함수거든 우리 세상은. 그래서 연진이한테 그러잖아요. 그죠? 연진이가 앞으로는 내가 너의 세상일 거야.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온 우주일 거야. 그렇지? 맞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했더니 앞에서 주둥이를 찢어버릴까? 입을 찢어버릴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큰일 났네. 이거 유튜버인데, 나. 많이 네,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우리 세상은 아직은, 이상하다. 좀 오글오글거리네? 그래서 어쨌든. 2차 함수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알았을까요? 없다. 3차 함수 그래프 그릴래 몰라도 된다. 알았지? 어쨌거나 그리기 전 상태다, 지금은. 다 다음에, 완벽하게 그릴 거다. 그래서 1 되겠고, 7t 빼기 3. 이렇게 되겠고, 참 명작이야. 나 그거 보면은 막, 명작이라고 봐. 시크릿 가든하고, 그거하고, 사랑의 불시착. 넌 내가 인생 명작이야, 인생 명작. 사랑의 불시착 보면 왜 이렇게 달콤하니? 니들도 그러지? 나 아주 그냥 우울할 때마다 봐요, 그거. 너무 좋아, 행복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왜? 맞잖아. 그치? 선생님이 그때 아주 힘든 시기였거든요. 천안에 코로나 터졌을 때, 우리 학원이 1호여서, 선생님 그때 14일 동안 격리당했을 때, 사랑의 불시착을 달렸거든요. 달렸는데, 아픈 마음이 다 치유가 됐어요. 막 잊어버렸어, 코로나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6x제곱 더하기 a가 되고요. 이걸 미분하면 얼마가 되고 여러분들? 7이 되잖아요. 따라서 t를 대입하면 6t의 제곱 플러스 a가 되고 얘가 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t하고 a에 관한 2차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여기 a 보이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a는 바로 보니까 7 빼기 몇 t제곱이고 6t제곱이어서 이렇게 넣어줘서 이렇게 연립해달라 이 말이야. 알았지? 알았을까요? 할 수 있어요. 연산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해봐야 돼. 3학년 가서 선생님 전 자꾸 답이 틀립니다. 계산이 틀려요. 어쩌라고. 그러나 3학년 때 그러면 안 되니까 아마 너가 좀 더 주의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시간을 재고 풀어야 될 것 같아 하는데 이미 시간은 지났어요. 자, 계속 많이 풀어봐야 돼요. 연산은. 자, 86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지? 86번. 뭐였더라? 명대사가 많았는데. 있더라. 많아. 연진이 화이팅은 못 받아. 재준이가 난 제일 멋있는 캐릭터야. 나랑 비슷해. 성격이 내가 볼 때 재준이하고. 응? 진짜 비슷해? 정말 생각하는 방식이. 응? 내가 운전은 더 많이 하는데 월급은 네가 받냐? 이런 거. 봤어? 윤서 봤어? 봤어요? 글로리? 안 봤어요? 명작입니다. 예, 명작. 쓸데없는 얘기. 선생님 드라마 많이 안 좋아하는데 됐어요. 그러니까 연립해서 푸는 거 아니야. 이제는 2차 할 때는 가능해. 그래서 여기랑 요놈이랑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그림을 슬쩍 그려놓는 거야.
그래서 뭐 5t하고 t의 세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2하고가 같다. 오케이. t일 때 만났다. 여기가 t인데 만났다. t일 때 접선기울기가 같다. 요거 미분하면은 5. 요거 미분하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a. 따라서 여기다 t 대입해도 5. 여기다 t 대입하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a. 알았지? 따라서 a하고 t에 관한 두 개의 식이 있으니 여기서 밑에 식에서 a는 3t의 제곱 빼기 5. 요걸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서 t에 관한 방정식 풀면 a도 나온다. 알았지? 자, 넘어가 봤더니 이것도 한번 봅시다. 두 곡선이 알았죠? 두 곡선이 얼마에서 1,1에서 만나고 알았죠? 이 점에서 두 곡선의 각각 그은 접선이 서로 무엇일 때? 수직일 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두 개 그래프 오랜만에 내가 그릴 수 있는 게 나왔네. x의 몇 제곱? 세제곱은 그릴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1,1도 찍을 수 있잖아. 이렇게. 맞지? 그런 다음에 요것이 몇 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인데 얘랑 만났대. 그쵸? 그래서 어떻게 만날까? 그냥 그럴듯하게 만났다. 이거 이렇게 알았을까요? 이때 그 지점에서 접선을 그렸는데 여기가 3차 함수에 대한 직선, 접선. 그 다음에 요 놈이 2차 함수에 대한 뭔데? 접선인데 얘가 바로 뭐구나? 수직이구나. 이런 얘기야. 알았지? 따라서 뭐 무지수 두 개니까 식 두 개 필요하죠. 항상 연립방정식 이 문제라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수학은. 그래서 우선 얘가 1,1 만났네. 그러니까 둘 다 1,1을 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1,1을 대입을 해줬더니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얼마가 되는 거구나. 1이라는 1번식이 하나 나온 거고. 두 번째는 뭘 이용하면 되겠어, 지은아? 두 번째는 여기서 요 조건인데 뭔데? 어떤 거 할까? 둘이 수직으로 했다. 어떤 것을? 각각의 뭘 구해서? 선생님 좋아해요? 어색한 표정이네. 되게 쑥스러워. 어떻게?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구나? 얼마? 마이너스. 그렇죠? 됐습니다. 따라서 y 프라임 알고 있는데 이게 못하는 거지. 이거죠? 됐어요? 따라서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죠, 여러분? 1 대입하면 3이고요. 곱하기. 이거 미분합니다. y 프라임은 2ax 플러스 b가 되겠고 여기에다가 얼마를 넣었더니 2를 대입하면 2a 플러스 b가 되겠고 두 개 기울기 곱이 수직이니까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어서 얘가 2번식이구나. 요 둘을 연립하자. 이런 얘기지요? 좋아. 한번 손으로 한번 해봅시다. 요거 해볼게요. 88번입니다. 안 해봐도 되겠죠, 근데? 안 해봐도 되죠? 해봐. 시간 너무 많아. 시간 너무 많아.
이게 뭐 교점이 있는가 봐 얘들아, 그지? 이렇게 교점이 있고 거기서 접선이 수직이다 이렇게 한 거니까 그 점좌표를 몰라요. 어디서 만난지 몰라서 x를 t라고 놓으시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t의 제곱 마이너스 1과 at의 제곱이 같고 미분하면은 2x고 미분하면 2ax고 맞니? 여기다 t를 대입하면 2t가 되겠고 접선이 서로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어서 여기다 또 2at를 한 것이 바로 마이너스 1 됐을까요? 따라서 요거를 봤더니 얘는 at 제곱이 되겠고요. at 제곱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구나. 그치? 따라서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at 제곱 연립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치? 그런 다음에 이거 넘어가면 되겠죠. 가능해요. 다 연립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입니다. 앞에서 나온 우리가 이번 시험 볼 때 가장 중요한 정리는 사이값 정리예요. 사이값 정리가 뭐였죠? 사이값 정리. 지금 정리를 우리가 두 개를 배웠거든요. 첫 번째는 최대 최소 정리를 배웠어요. 극한하면서. 그래서 y는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 알았지? 사이값 정리는 y는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알았지? 열린 구간에서 fa와 fb가 같지 않을 때 fa와 fb 사이의 임의 값 k에 대하여 양끝이 다른 거야. 알았지? k가 되게 하는 c, fc 값이, 알았지? 이것을 만족하는 c가, 알았을까요?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다.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입니다. 100% 나옵니다. 100% 나와요. 사이값 정리는. 알았지? 안 나오면 시험 문제가 잘못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요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알았을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배운 게 롤의 정리인데, 롤의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최대 최소 정리는 연속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알았죠? 롤의 정리는 그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자, 우리 지금 배운 게 뭐냐면 왜 여기 나왔느냐 생각하시면 돼요. 미분 배웠잖아요. 그지? 그래서 볼게요. y는 fx라는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무엇이고 연속이고, 알았지? 다시 얘기해서 이것도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만약에 여기가 뚫려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았을까요?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서 A부터 B까지 해서 스무스 해야 되며, 알았죠? 스무스 해야 되며, 여기에서는 A라고 B라고 이렇게 쓰지 않아요. 왜냐면 n적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미분 계소라고 하는 것은 좌우 미분 계소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분 가능일 때는 꼭 등호를 뺍니다. 미분 가능하고, 알았죠? 또 하나 더 붙어요. 이 조건입니다. 양 끝값이 서로 어떻다? 같으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A가 되고 얘가 B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같아지면입니다. 그러면 F'C예요. F'C. C에서의 미분계수,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지점이, 알았나요? 0이 되는 지점 있나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 있죠. 선생님이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손 치더라도 이때 역시 똑같이 F'C가 여기죠? 여기죠? 맞습니까? 0이 되는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바로 무슨 정리? 롤 정리예요. 그래서 롤 정리는 접선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를 묻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억, 자, 이런 것들은 학교 시험에 이렇게 쥔이 합답형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겠다. 기억님 디귿으로. 그래서 FC가 0이 되는 점이 적어도 하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요 얘기는 어떤 지문을 어떤 정리를 얘기하는 거보다
FC가 0 되는 점을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F 액면입니다. 그놈이 0이 되는 점이 있다라고 물어보게 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든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사이값 정리를 묻는 것이고요. 알았지? 뒤에서 다 쳐다보고 있어, 이상아? 다 지금 너 쳐다보고 있어. 애들 웃고 있어, 뒤에서. 자, 그 다음에 또 뭘 묻는다? F'C가 0 되는 거예요. 알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방금 물어본 뭘 생각하냐면 롤의 정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같이 주겠죠,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나오면 같이 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복사여고는 그렇게 줄 거예요. 기억니은데 그래서 하도 좋아하는 학교여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롤의 정리가 왜 나왔냐면 평균값 정리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인데 지금 증명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알았지? 그래서 그냥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외워서 그때는 증명을 해서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 나올 수도 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충분히 이해가 돼서. 역시 y는 fx가 닫힌 구간에서 무엇이고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뭐가 되면 미분 가능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얘가 무슨 뜻이야? 두 점 사이에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곧 보세요. 여기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렇게요. 이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매끄럽게 그려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그려져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이랬을 때 B-A분의 FB-FA라고 하는 것은 AX 값이 A부터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고 좀 더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구나?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말하죠. 이것과 같게 되는 F'C, X가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여기입니다. 맞습니까? 있어요? 빨간 것과 같은 게 있어요? 평행한 게?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죠? 이해될까? 따라서 그것이 바로 적어도 하나 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정리? 평균값 정리예요. 외우기 좀 쉽죠? 요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평균 변화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평균 변화율. 그래서 평균값 정리라고 하겠습니다. 알았지? 시간이 어중뛰어서 그냥 증명 한번 해볼게요. 알았을까? 해볼게요. 자, 롤의 정리인데 잘 봐.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한 거고 따라서 우선 닫힌 구간에서 뭐가 되니까 연속인 거니까 따라서 뭐가 무슨 정리에 의해서 by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그 구간 안에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되는 점이 있다. 알았을까나? 알았지? 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는 fx가 상수함수입니다. fx가 무슨 함수면 상수함수가 되면 연속이 되고 최대값 어떻게 얘기했냐면 똑같아. 얘가 4라고 한다면 최대값도 얼마고 4, 최소값도 4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상수함수라면 fx가 예를 들어 상수함수면 f'x는 얼마가 돼서 0이 되어서 명백하다. 알았지? 두 번째는 상수함수가 아닐 때 알았지? x가 c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치자. x가 c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치자? 최대값을 갖는다 치면 알았니? 응? 있다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러한 지점이 있다고 할게. 그래서 그림으로 치면 이런 거야. 여기가 c야. 알았을까요? 이걸 어떻게 쓰면 되느냐면 FC가 C보다 왼쪽보다도 크거나 같고 오른쪽보다도 크거나 같은 거야. 따라서 FH는 양수로 갈 때 C 빼기 H, C보다 살짝 작은 거 FC-H 이거보다 크거나 같고 알았지? 또 부등호 방향이 이상하지만 이렇게 되겠지? FC 플러스 H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한 C가 되겠구나. 내 말 맞아요? X가 C에서 최대가 되면 내가 제일 커서 옆에보다는 더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요 놈에 대해서 이것의 양변을 H로 나눈다. 양변을 뭐라 한다? H로 나누는데 우선은 요걸 넘어서 갈게요. 자 보세요. 요쪽 부등식과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요걸 이쪽으로 먼저 넘길게요. 그러면 FC 플러스 H 마이너스 FC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쪽으로 넘기시게 되면
F 여기다 쓸게. FC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C도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때 HFO가 뭐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양수로 약속했기 때문에 H로 이렇게 나누더라도 부동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여기도 지금 H로 나누면 부동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고 나서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보내는 거겠죠. 0보다 크니까. 그러면 요 놈은 미분 가능하다 했었어요 아까. 그러면 미분 계수가 다 있다는 얘기고, H가 0보다 크기 때문에 C 플러스 H는 C보다 약간 큰 거니까 뭐라고 이름 붙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여러분들 이름 붙여본다면 F 프라임 C인데 우미분 계수예요. 맞아. 요 놈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됐지? 그 다음 왼쪽 밑으로 와서 여기 있는 거는 뭐니까 여러분들 마스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또 뭘 곱할까요? 마이너스를 곱했더니 부동호 방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바뀌겠죠. 마스 같아준 거야. 그리고 나서 리미트 H가 역시 0보다 큰 거야. H가 양수로 가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H가 양수인데 마이치는 무슨 뜻이야? 마이치는 음수야. 그러니까 C 빼기 H는 C보다 커 작아. C 빼기 H는 C보다 어떤 거야? 작은 거야. 따라서 요 값은 어떤 뜻이야? F 프라임 C의 정의이긴 한데 C보다 어느 쪽이야? 작은 쪽이야. 이거.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 거야. 따라서 우리는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F 프라임 C는 존재해야 되고, F 프라임 C는 바로 F 프라임 C는 우미분 계수와 좌미분 계수가 어때야 되겠고 같은 걸 말해야 되고, 이때 우미분 계수는 0보다 작거나 같고 좌미분 계수도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둘은 어때야 돼서 같아야 되니, 따라서 F 프라임 C는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되겠구나. 내 말 이해해? 그래서 그러한 점이 있다 이런 뜻이야. 제 말 이해되겠을까? 됐어요? 자, 두 번째 평균값 정리를 증명합니다. 이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 숙제를 딱 연속문제까지만 내겠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필수예제는 쉬워요. 알았을까? 그냥 F'C에서 0 되는 거 찾아주면 됩니다. 연속문제가 4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평균값 정리 볼게요. 주말이니까. 여기에서 Y는 얘가 fx고, 자, 왜 증명을 왜 하냐면 공식을 좀 오래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증명하는 것이라는 여러분들을 고통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되겠고, 요 그래프가 바로 뭐냐면 여기서 b-a분의 fb-fa는 기울기여서 얘를 m이라고 하겠습니다. 알았지? 그래 되겠고, 요 직선을 y-fa 요점 지나니까 이코르 m x-a라고 하고요. 따라서 이걸 이항을 해서 y는 m에다가 x-a 플러스 fa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놓을게요.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 될까요? 이때 fx와 gx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벌써 fx와 gx가 같아지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둘이 같아진 겁니다. 방정식인 겁니다. 이 둘이 같아지게 되는 x의 값이 지금 a와 b예요. fa와 fb가 같고 g가 같고 fb와 gb가 같은 거야. 따라서 fx-gx를 대문자 fx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fx는 다 미분 가능한 함수고 gx도 1차 다항 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그러니까 미분 가능을 가지고 연산하면 미분 가능이 돼요. 이때 요놈에 대해서 알았을까? 요놈에 대해서 대문자 fa는 얼마니 여러분들? 스몰 fa 마이너스 ga니까 얼마가 나오고 0이 되는 거예요. 대문자 fb도 얼마가 되니? 0이 나온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대문자 fa와 대문자 fb의 값은 서로 어떻고 같은 겁니다. 맞죠?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바로 무슨 정리에 의해서 by라는 거죠. 대문자 fx가 다음과 같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 이때 양 경계값이 서로 어떤 상황? 같으니 방금 한 겁니다. 무슨 정리에 의해서
롤의 정리에 의해서. 알았니? 양끝값이 같은 상황이야.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 따라서 대문자 F'C가 얼마가 되게 하는 0이 되는 점이 적어도 하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거를 가져와서 대문자 F'X는 이거를 미분한 거니까 F'X 마이너스 G'X가 되는 거고, 이때 대문자 F'C라고 하는 값은 F'C 마이너스 G'C인데, 아까 요놈이 쌤이 Gx였습니다. 그러면 G'X는 몇 차 함수야 이거? mx 마이너스 ma 플러스 fa고, 따라서 이 gx는 x에 관한 몇 차이고? 1차이고, 이것을 미분하면 뭐 나와야 되고? m이 나옵니다. 따라서 G'C는 바로 뭐예요? m인 거예요. 따라서 해당 요 값이 0이 되는 점이 있다는 얘기였고, 아까. 따라서 F'C는 G'C고, G'C는 바로 보니까 m이고, m 값이 아까 뭐였습니까? 저 위에서 m 값이 b-a분의 fb-fa 이렇게 끝나게 돼요. 알겠을까? 그래서 두 점 사이 기울기가 같아지게 되는 접선의 기울기 값이 그 안에, 요 범위 안에 적어도 하나 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정리? 평균값 정리. 선생님, 그 다음에 또 거짓말 할 거죠? 정리 또 나올 거죠? 없어요. 알았을까? 진짜 없어요. 알았지? 무슨 정리 없어, 얘들아. 미적분의 기본 정리 나중에 나오는데, 그건 정리하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계산할 때 필요한 시기거든. 완전히 별거 아니고.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고, 숙제는 연습 문제 4쪽이 있는데 좀 천천히 고민해 보면서 풀길 바라요. 확실히 느끼셔야 돼. 이 개념 원리 연습 문제 되게 좋다는 걸 느껴야 돼요. 정말로 얘가 여기 앞에 써 있잖아요. 이홍섭 씨가 한 문제를 알면 10문제를 풀게 해주겠다. 그 느낌 맞아, 얘가. 믿고 풀어, 믿고. 얘들아, 알았지? 나를 믿지 말고 책을 믿으라고, 제발. 알았을까? 책을 믿고 풀면 돼. 여기까지.